정보통신 전기공사 현장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평균 39% 오릅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상 및 사용기준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 제조사 및 품질검사기관의 품질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인플루엔자 백신 헤마글루티닌 함량시험법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배포했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최근 각종 대형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각종 집단안전사고 관련 사범험단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이 도로교통법 위반 스미싱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존의 스미싱 문자 메시지와 달리 발신 번호가 일반 휴대전화 번호로 돼 있어 사용자들의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이프뉴스 이은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상 및 사용기준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책정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시공사는 발주처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아 공사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에 사용합니다. 이에 따라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안전관리비 요율이 공사 금액에 따라 대폭 인상됐습니다. 5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1.24%였던 안전관리비 요율이 1.85%로 올랐습니다. 5억 원에서 50억 원 미만 공사는 기존 0.91%에서 1.2%로 인상됐으며 50억 원 이상 공사는 0.94%에서 1.27%로 올랐습니다. 인상된 안전관리비 요율을 종합하면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의 평균 증가율은 39%에 달합니다.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는 턱없이 적은 수준이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에 힘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 제조사 및 품질검사기관의 품질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인플루엔자 백신 헤마글루티닌 함량시험법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배포했습니다. 이번 매뉴얼은 인플루엔자 백신의 효능 평가 시험 중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헤마글루티닌 함량시험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식약처 국가검정센터 및 9개 관련 업체가 참여해 해외 규제기관 등의 시험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작됐으며 디프테리아, 파상풍 및 정제백일의 백신 무독화 시험법과 BCG 백신 확인, 역가 시험법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특히 인플루엔자 백신은 독감을 유발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달라질 수 있어 매년 접종을 권장합니다. 또 헤마글루티닌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표면 항원으로 바이러스가 세포에 감염되는 역할을 담당하며 이 항원에 대한 항체 생성을 위해서는 기준 함량 이상의 헤마글루티닌이 백신에 함유되어야 합니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을 통해 시험법을 표준화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품질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백신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주요 시험법을 지속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최근 각종 공사 현장의 붕괴 사고와 KTX 전복 충돌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각종 집단 안전사고 관련 사범 엄단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에는 울산 신항 방파제 공사 현장에서 선박 침몰 사고로 7명이 사망했고 지난 7월에는 서울 강서구 방화대교 남단 램프 공사 현장에서 상판이 무너져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 8월 대구역에서는 열차 추돌 사고로 승객 18명이 부상하고 46시간 동안 경부선 기차 운행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집단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주요 원인 제공자를 구속 수사해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수사 매뉴얼을 작성하는 한편 집단 안전사고는 초동 수사 단계부터 실질적인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만연한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고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이 도로교통법 위반 스미싱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돌잔치와 청첩장, 택배 도착 문자 메시지에 이어 이제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이라는 신종 스미싱 문자 메시지까지 등장한 것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스미싱 문자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이라는 문구와 함께 사건 번호와 기소 내용을 볼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가 포함되어 있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쉽게 속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스미싱 문자 메시지와 달리 발신 번호가 일반 휴대전화 번호로 돼 있어 사용자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도록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스미싱 사기 메시지에 첨부된 주소를 클릭할 경우 자동으로 불법 애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에 설치돼 30만 원 소액 결제가 진행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 겨울에는 전력 수급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지원전 3기 재가동을 통해 315만 kW의 전력을 생산하고 복합화력 발전기 출력을 약 300만 kW 늘려 여름에 비해 전력 약 600만 kW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년 여름의 전력 수급 상황에 대해선 경기 상황과 전기요금 조정 영향 등 불확실성이 높지만 밀양 갈등 및 신규 원전 건설 등이 원만히 해결될 경우 개선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전력 수급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는 적정 수준의 전력 설비를 확충하는 한편 에너지 가격 정책, 부문별 수요 관리 등을 통해 전력 소비 증가를 억제하고 ICT 기반의 수요 관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전기와 비전기 에너지 간 소비 왜곡 해소를 위해 에너지 세제를 개편하고 전기요금에는 원전 안전성 강화, 온실가스 감축 등 안전 환경 사회적 비용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사례를 손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사례 상황별 맞춤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시행되어 온 사례집과 가이드라인은 법령의 내용을 단순 나열식으로 안내하고 있어 일선 현장에서 이를 이해하거나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사례를 찾아 실무에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그간의 각종 유권 해석 및 상담과 분쟁 조정 사례 중 실생활이나 업무에서 꼭 알아야 하는 대표 사례 100건을 선정하고 이를 적용 분야, 처리 단계, 정보 종류별로 재분류해 국민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사례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례의 내용과 답변을 이야기 형식으로 각색하고 유사 사례나 참고 자료 등도 함께 제공해 일반인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들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궁금증을 쉽게 해결하고 민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개선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국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학교 스포츠클럽, 외국어 집중교육 등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숙형 거점중학교 80곳이 들어섭니다. 교육부는 농어촌 면단위 지역의 재학생 60명 이상 중학교 중 올해 20곳, 내년 30곳, 2015년 30곳 등 총 80곳의 기숙형 거점중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5년간 1,2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 중학교 집중 육성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선정된 학교에 연간 5억 원을 3년간 지원해 기숙사 신중축 및 각종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통학버스 임차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숙형 거점중학교는 자유학기제, 학교 스포츠클럽, 학생 오케스트라 등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영어 등 외국어 집중교육, 국내외 진로체험 등 도시 학생들이 찾아올 수 있는 특색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교육부는 도시 학생들의 간편한 입학과 전학을 위해 광역 학구제를 적용하고 진로진학 상담교사와 우수교사를 우선 배치할 방침입니다. 또한 학교장은 공모를 통해 초빙됩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한 개교를 추천하면 시도교육청 평가를 거쳐 교육부가 최종 평가해 내달 대상 학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농어촌의 초중고등학교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중장기적으로 군 한 곳에 최소한 기숙형 거점 중학교 한 개교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용자 접속이 폭증하면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3차원 지도 서비스 V월드의 인프라 증설이 완료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V월드 웹서버를 8식에서 14식으로 늘리고 데이터 서버나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서브 등도 증설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V월드는 북한 주요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지역을 고해상도로 볼 수 있게 해주는 3D 지도 서비스입니다. 지난달 언론과 인터넷 포털에서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며 하루 접속자가 40만 명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이 때문에 서버가 접속자를 감당하지 못해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번 인프라 증설로 V월드는 하루에 약 10만 명 정도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하루 평균 접속자는 5만 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11월부터 모바일 지도 서비스를 새로 추가하고 올해 말까지 서울시 과거 항공사진, 북한 주요 지역 고해상 영상사진도 추가로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관광지 범죄 예방과 바가지 요금 단속 등 외국인 관광객을 노린 불법행위 단속을 담당할 관광경찰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서울 명동과 인사동, 동대문 이태원 등 서울 시내 주요 관광 명소에서 101명으로 구성된 관광경찰이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경찰관과 의무경찰관 등으로 이뤄진 관광경찰은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구사가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외래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명동 지역 등에 먼저 배치된 뒤 제주와 부산 등 지방으로 확대 배치될 예정입니다. 관광경찰은 외국인 관광객을 노린 택시 바가지 요금, 불법 콜밴 영업, 환불 거부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관광안내전화 1330을 이용해 관광경찰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파밍을 일으키는 악성 코드가 급증함에 따라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파밍은 PC에 악성 코드를 감염시켜 이용자가 정상 은행 사이트를 입력해도 가짜 은행 사이트로 접속하게 만들어 인터넷 뱅킹 이체 자금을 탈취하는 전자결제 사기 수법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내 홈페이지를 통해 유포되는 악성 코드를 모니터링한 결과 웹하드 서비스 등 이용자 접속이 많은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파밍 악성 코드가 집중적으로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9월부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해 파밍 알림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악성 코드에 감염된 PC에서 파밍 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확인된 파밍 악성 코드 감염 PC는 약 35만 개로 총 100만 건의 파밍 사이트 접속 시도를 차단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파일 공유 사이트 등 인터넷 이용 시 악성 코드 감염을 조심해야 한다며 정상적인 은행 사이트에서는 전체 보안카드 번호 등 과도한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관리 대상 공기조화기 냉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뉴얼 수준으로 자세히 풀어쓴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은 적정 관리 방법, 충전 용량 산정 방법, 냉매 누출 점검 및 관리, 냉매 관리 기록부 작성 및 제출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는 2012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 3 규정 신설로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국내 최초로 시작됐습니다. 관리 대상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냉매를 100kg 이상 사용하는 공기조화기 9천여 개, 2018년부터는 냉매를 50kg 이상 사용하는 공기조화기 2억 4천여 개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 제정으로 제도 도입 초기미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인의 다양한 궁금증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자료 배포 등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국가유공자 등 사회발전 공헌자에 대해서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하는 내용의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로부터 인정받은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참전군인, 5.18 민주유공자 등 약 81만 명이 기존에는 한 통에 1,000원이던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은 입학, 복지수급 여부 판정 등에 있어 해외 거주기간 증명용으로 사용되며 전국 출입국 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국가유공자 등 사회발전 공헌자에게는 재외국민 거소사실 증명서도 무료로 발급할 방침입니다. 병무청은 병무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민원 신청 및 해결이 가능한 찾아가는 병무청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 개설되는 찾아가는 병무청 서비스는 민원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면 직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이를 해결합니다. 신청 대상은 현역병이나 공익근무 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생계곤란 사유 병역 감면 민원, 공익근무 요원 등 대체복무자 고충 민원, 신경정신과 질환 분야의 반복 기가 민원, 기타 불만 민원 등입니다. 접수된 민원은 방문 여부와 일정 등을 결정해 병무청 직원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 상담과 서류 접수 등 민원을 해결합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 직접 발로 뛰는 현장 민원 서비스를 통해 수요자가 질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세이프앤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세이프앤포커스 이은지입니다. 누구보다 약물 복용을 신중히 해야 할 사람, 바로 임산부라고 할 수 있겠죠. 약물이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임산부에게 독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이프앤포커스에서는 임신 시 약물 복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임신이 확인되기 전후에 두통이나 감기약을 먹은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기형아가 태어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 전후 일주일 동안은 전 일주일 동안은 아직 수정란이 착상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그 이후에도 어머니로부터 아직 본격적으로 영양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이면서 수정란이 자체 분열이 이루어진 시기여서 어머니가 약을 임신 일주일 전에 약을 먹었더라도 태아에게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임신을 하고 3개월가량 한 27일에서 67일 정도 되는 이 시기에는 태아의 세포 분열이 가장 왕성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그 약을 복용하는 것은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에 따라서는 항진균제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임신 한 3개월 전부터는 복용을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신 중에 약물 외에도 주의해야 될 사항은 술이나 담배를 피우는 것이 태아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임신 초기의 약물 복용만큼이나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금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신 3개월 이후에 뭔가 심한 감염증이나 심한 감기에 걸렸는데 태아를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더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때에는 임신 중에 약물을 복용해도 크게 해롭지 않은 그런 약물들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해서 약을 복용하도록 하고 갑상선 호르몬제 같은 그런 약들의 경우에는 임신 중에 중단하면 오히려 치명적인 그런 나쁜 영향을 태아에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셨듯이 임신 초기는 중요한 시기라 흡연 및 음주가 큰 악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자주 마시던 커피량도 줄이는 게 좋은데요. 태아가 카페인 중독이 되면 기형아 출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몸에 좋지 않은 것은 피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죠. 세이프앤포커스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기기기 취급 부주의로 인한 감전사고는 근육이 수축하고 화상을 입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전기사고, 그 예방 요령을 알아봅니다. 전기 코드는 절대 잡아당기면 안 됩니다. 코드를 잡아당기면 피부간의 구리선이 끊어져 화재와 감전사고를 불러올 수 있어 반드시 플러그를 잡고 뽑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전기 제품을 사용하면 화재와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전선마다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으므로 문어발식 배선은 피해야 합니다. 접지는 필수, 세탁기, 냉장고, 업소용 냉장 진열장 등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접지 시설을 하는 게 좋습니다. 플러그나 콘센트, 전선이 손상된 경우에도 감전이나 합선의 원인이 되므로 불량 전기기구는 교체 사용하고 물이 묻은 젖은 손은 마른 손에 비해 감전의 위험성이 10배 이상 증가합니다. 젖은 손으로 무심코 플러그나 스위치를 만지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유아나 어린이들은 호기심에 젓가락이나 쇠붙이 등을 구멍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덮개 있는 콘센트를 사용합니다. 감전사고는 습도가 높은 여름에 자주 발생합니다. 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사고자 주변의 전선 또는 기기의 전원 스위치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구조자도 감전되지 않으려면 고무장갑 같이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건을 이용해 기기 또는 전선으로부터 사고자를 분리합니다. 사고자를 구출한 후에는 피해자의 의식, 호흡, 맥박 등 상태를 확인하고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 생활 속 쉽고 간단하지만 절대 잊어선 안 될 감전사고 예방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에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기기구를 만지지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전선을 잡아당기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콘센트에 젓가락이나 철사 등을 집어넣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입니다. 위험이나 고압 등이 쓰인 장소에는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전봇대를 오르거나 전선을 긴 막대로 찌르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땅에 떨어진 전선 가까이에는 가지 않습니다. 만일 땅에 떨어진 전선을 발견했을 경우 한국전력공사,
고장 신고 전화 123번으로 연락합니다. 고장난 전기기기는 함부로 고치지 않고 전문 수리업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해 수리합니다. 물에 젖은 전기기구는 바로 사용하지 않고 콘센트를 뽑아놓고 전문가에게 의뢰합니다. 누전 차단기는 꼭 사용하여 전기가 누전됐을 때 신속하게 전기를 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세탁기나 펌프 등 전기기기의 금속 부분은 반드시 전선을 이용해 땅속 깊이 접지합니다.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준 전기. 그러나 사소한 부주의가 순식간에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안전생활의 습관화로 편리한 전기, 안전하게 사용합시다. 대한민국 자전거 이용 인구는 약 1,000만 명. 이렇듯 전 국민이 애용하는 레포츠이자 교통수단인 자전거. 하지만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사고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전거 운전자로서의 안전의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기 위해 자전거 안전교실을 찾았는데요. 오늘 안전교육을 받기 위해 모인 우리 친구들. 지금 안전帽 안 쓰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자전거 탈 때. 손 내리세요. 저희 생활체육 자전거 학교는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는 데 있어서 좀 더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도로 체험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전거 타기에 앞서 안전장구를 착용해야겠죠. 안전모를 머리에 알맞게 조절해 착용하고요. 괜찮아요, 이제? 작은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팔, 무릎 보호대도 함께 착용합니다. 자, 이제 자전거 탈 준비 끝! 본격적인 교육을 위해 각자 자전거를 끌고 야외로 이동하는데요. 이번 시간은 자전거를 올바르게 다루는 법을 알아보는 시간. 먼저 엄지손가락으로 바퀴를 눌러 타이어의 공기압을 점검해 보는데요. 다음은 브레이크 상태 점검. 또 페달을 돌려서 체인 상태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고요. 자신의 두 다리를 땅에 내렸을 때 뒤꿈치가 살짝 뛰도록 안장 높이를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실전적으로 로드 교실에서는 자전거를 타면서 자전거 체험이라든지 에티켓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제 보행자를 배려하는 습관들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자전거를 보다 안전하고 재미있게 탈 수가 있습니다. 배운 대로 자신이 탈 자전거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아이들. 평소에도 이렇게 점검하는 습관 꼭 필요하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자전거를 탈 시간. 먼저 줄을 서서 조심스럽게 주행 연습을 해보는데요. 아이들 정말 잘 타네요. 이제 자리를 옮겨 큰 길가로 나선 아이들. 보다 큰 길가로 나서기 위해 조심조심 선생님을 따라 이동하는 아이들. 이제 실전 주행이 시작되었는데요. 안전교육도 다 받았으니 이제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탈 수 있겠죠? 자전거 내리고 올라타고 뭐 브레이크 잡고 하는 거요. 평소에 그냥 대충대충 했었거든요. 와서 자세히 배워서 좋고요. 열심히 타서 정말 힘들긴 한데 그래도 재미있었어요. 앞으로 자전거 안전하게 타야겠어요. 안전한 자전거 이용 방법을 배우는 자전거 안전교실. 이 체험을 통해 자전거 안전의식을 갖고 사고로부터 안전을 지킵시다. 스마트폰 거북이 목증후군 일자목 부른다.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원인 일자목. 일자목을 가볍게 여기면 더 큰 병을 초래한다.
굳어가는 내 몸. 일자목 되기 전에 빨리빨리. 하루 종일 긴장하고 있는 몸과 어깨. 이제 편안하게 긴장을 풀어주세요. 하루 5분 이연 목 힐링. 첫째, 뻣뻣했던 목을 편안하게. 컴퓨터, 스마트폰, TV. 하루 종일 고개 숙이고 있다 보니 목이 뻣뻣하고 좌우로 돌리는 것도 힘들다고요? 이제 하루 5분 이연 목 힐링하세요. 목뼈를 원래 C자형으로 받쳐주니까 몸 전체 긴장이 풀어지면서 편안함이 온몸으로 한국인 체형에 맞는 7.5cm의 과학적인 높이 설계로 편안합니다. 둘, 딱딱하게 굳은 어깨도 편안하게. 사람이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는 것처럼 볼록하게 튀어나온 현인대가 딱딱하게 굳은 어깨를 쭉 눌러 목과 어깨, 가슴까지 편안하게. 셋, 부드러운 지압 효과. 4000 가우스의 자기장, 밀도가 높은 FOC 방균 소재.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면 두피 깊숙이 지그시 눌러주는 지압 효과. 이제 여러분은 편안히 목만 맡기십시오. 목과 어깨는 이연 목 힐링이 책임지겠습니다. 이연에서 준비한 특별한 혜택. 이번 기회에 구입하시면 1+1 하나 구입 시 하나를 더 드리니까 파격적인 가격 29,800원. 집안이나 회사, 차 안이나 학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컴퓨터 작업하느라, 집안일 하느라, 공부하느라 딱딱하게 굳어버린 어깨. 아무리 주무르고 두드려봐도 안 풀린다고요? 이제 하루 5분 이연 목 힐링 하세요. 집안일, 회사일, 각종 업무와 학업으로 지칠 때 이연 목 힐링이 어깨와 목과 머리의 긴장을 편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머리와 목, 어깨에 이르는 인체 C자 곡선을 따라 뼈도 편하게 이완시켜주고 목도 쭉 늘려주니까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머릿속까지 개운해지는 느낌. 한국인 체형에 맞는 7.5cm의 과학적인 높이 설계로 목과 어깨를 갖다 대는 순간 컴퓨터와 스마트폰 때문에 거북이처럼 일자로 뻣뻣해졌던 직장인의 목도, 집안일 하느라 하루 종일 고개 숙이던 주부의 목도 편안하게 받쳐주면서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니까 5분 휴식으로도 개운한 느낌. 4000 가우스의 자기장이 어깨 부분을 팔 모양으로 펴주니까 사람이 엄지손가락으로 시원하게 눌러주는 것처럼 목과 어깨, 뼈를 편안하게 펴드립니다. 이제 편안히 목만 맡기십시오. 이연 목 힐링. 땀 차지 않냐고요? 울룩불룩 엠보싱 사이로 공기가 술술 통과해 오래 사용해도 땀이 차거나 눌리지 않으며 방균 소재를 사용해 위생까지 확실하게. 업무 스트레스가 심한 사무실에서 운전하다 피곤할 때, 집안일 하다 어깨 피곤할 때 어디서나 하루 5분 이연 목 힐링. 놓치지 마십시오. 이연에서 준비한 특별한 혜택. 이번 기회에 구입하시면 1+1 하나 구입 시 하나를 더 드리니까 파격적인 가격 29,800원.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스마트폰, 거북이 목증후군, 일자목 부른다.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원인, 일자목. 일자목을 가볍게 여기면 더 큰 병을 초래한다. 굳어가는 내 목, 일자목 되기 전에 빨리빨리. 하루 종일 긴장하고 있는 목과 어깨. 이제 편안하게 긴장을 풀어주세요. 하루 5분 이연 목 힐링. 첫째, 뻣뻣했던 목을 편안하게. 컴퓨터, 스마트폰, TV. 하루 종일 고개 숙이고 있다 보니 목이 뻣뻣하고 좌우로 돌리는 것도 힘들다고요? 이제 하루 5분 이연 목 힐링하세요. 목뼈를 원래 C자형으로 받쳐주니까 몸 전체 긴장이 풀어지면서 편안함이 온몸으로 한국인 체형에 맞는 7.5cm의 과학적인 높이 설계로 편안합니다. 둘, 딱딱하게 굳은 어깨도 편안하게. 사람이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는 것처럼 볼록하게 튀어나온 현인대가 딱딱하게 굳은 어깨를 쭉 눌러
목과 어깨, 가슴까지 편안하게. 셋, 부드러운 지압 효과. 4000 가우스의 자기장, 밀도가 높은 엠보싱 방균 소재.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면 두피 깊숙이 지그시 눌러주는 지압 효과. 이제 여러분은 편안히 목만 맡기십시오. 목과 어깨는 이연 목 힐링이 책임지겠습니다. 이연에서 준비한 특별한 혜택. 이번 기회에 구입하시면 1+1 하나 구입 시 하나를 더 드리니까 파격적인 가격 29,800원. 집안이나 회사, 차 안이나 학교,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컴퓨터 작업하느라, 집안일 하느라, 공부하느라 딱딱하게 굳어버린 어깨. 아무리 주무르고 두드려봐도 안 풀린다고요? 이제 하루 5분 이연 목 힐링 하세요. 집안일, 회사일, 각종 업무와 학업으로 지칠 때 이연 목 힐링이 어깨와 목과 머리의 긴장을 편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머리와 목, 어깨에 이르는 인체 C자 곡선을 따라 뼈도 편안하게 이완시켜주고 목도 쭉 늘려주니까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머릿속까지 개운해지는 느낌. 한국인 체형에 맞는 7.5cm의 과학적인 높이 설계로 목과 어깨를 갖다 대는 순간 컴퓨터와 스마트폰 때문에 거북이처럼 일자로 뻣뻣해졌던 직장인의 목도, 집안일 하느라 하루 종일 고개 숙이던 주부의 목도 편안하게 받쳐주면서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니까 5분 휴식으로도 개운한 느낌. 4000 가우스의 자기장이 어깨 부분을 팔 모양으로 펴주니까 사람이 엄지손가락으로 시원하게 눌러주는 것처럼 목과 어깨, 뼈를 편안하게 펴드립니다. 이제 편안히 목만 맡기십시오. 이연 목 힐링. 땀 차지 않냐고요? 울룩불룩 엠보싱 사이로 공기가 술술 통과해 오래 사용해도 땀이 차거나 눌리지 않으며 방균 소재를 사용해 위생까지 확실하게. 업무 스트레스가 심한 사무실에서 운전하다 피곤할 때, 집안일 하다 어깨가 피곤할 때, 언제 어디서나 하루 5분 이연 목 힐링 놓치지 마십시오. 이연에서 준비한 특별한 혜택. 이번 기회에 구입하시면 1+1 하나 구입 시 하나를 더 드리니까 파격적인 가격 29,800원.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